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오늘은 먼저 평소보다 넓은 시각으로 주변의 경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의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키는 모습인데요. 고용과 건설 지표, 미래 성장률인 설비 투자의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마저 둔화하며 내수에 타격을 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 밖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신흥국 금융위기, 안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표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98.9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던 2009년 8월 98.8 이후 최저치입니다. 일자리도 쇼크인데요. 지난 8월에는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일제히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일자리가 3,000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호조세를 보이던 반도체 설비 투자 조정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무려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에서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건설 투자 역시 올해 들어 8개월 중 5달이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둔화 경향이 뚜렷합니다. 위축된 내수는 기업의 체감 지표에서도 여실히 확인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9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 및 경제심리지수 ESI를 보면 내수 기업 수치가 67로 2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3월에 66일에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부진 원인 중 하나로 정책 불확실성을 꼽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 기업이 지갑을 선뜻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 등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도 기업이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한국 경제를 견인 중인 반도체마저 부진해진다면 우리 경제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가게도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천정을 뚫고 급등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관심들 많으시죠? 그런데 금리를 보면 어느 정도 집값의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소식에서 지난달 26일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연 1.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격차가 0.75%포인트 벌어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기준금리와 달리 시장금리는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일찌감치 2%대에 진입한 데 이어 국고채 5년물 금리도 지난달 28일 연 2.175%를 기록했습니다. 시중금리의 변화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 구간을 연 3.47에서 4.67%로 했습니다. 이번 달 1일을 기점으로 0.12%포인트 올린 겁니다. 다른 은행의 실정도 비슷합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주택 보유자를 압박한다면 대출 한도 규제는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현재 시범 운용 중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을 이달 중순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해 적용하는데요. DSR은 연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이 돈을 빌려줄 때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승인합니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80%라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으로 제한되는 거죠.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택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내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주택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집을 매수할 계획이시라면 이러한 금리 흐름도 함께 살펴서 시기를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평소 건강이나 사고 위험으로 걱정은 많지만 보험료가 부담됐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이스 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처부 층간소음 피해보장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일시납으로 780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초 1회 한해 50만 원을 줍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은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입할 수 있는 미니암보험 1, 2종을 출시했습니다. 암 진단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을 낮춘 게 특징이고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판매합니다. 1종은 주요 암을 보장해주고 30세 남성이 가입할 경우에 연간 보험료가 7,905원입니다. 2종은 남녀 모두 발병률이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등 3개 암만을 보장합니다. 또 흥국생명은 걸음수에 따라 최대 10%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걸으면 베리굿 변액 종신보험을 선보였습니다. 하루 평균 걸음이 7,000보 이상이면 6개월 납입 주계약 기본 보험료의 7%를 환급해주고 10,000보 이상이면 10%를 환급해줍니다. 이처럼 보험의 새로운 변신이 흥미로운데요. 보험의 기본 보장을 넘어 일상의 실속도 챙길 수 있는 상품들이니까 눈여겨보시고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